코리아 아빠의 투자일기 오늘은 캔톤 무당 활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 아빠의 투자일기는 인문학적 추론 영역이니까 절대 투자의 기준으로 삼지 말아주세요. 자, 우리 구독자 회원 중에 한 분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이렇게 캔톤 무당이 되어 가시는, 네, 제가 이제 캔톤 무당이 되어 간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캔톤 무당을 잘 활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 채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제가 처음에 올렸던 영상이 이겁니다. 나는 왜 코리니 아빠가 되었나? 제가 왜 이제 코리니로 투자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왜 유튜브를 하게 됐는지 제가 그 이유를 밝혀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은 한번 그거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안 궁금하신 분은 굳이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제 코리니 아빠 채널의 운영 철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코리니 아빠 채널은 어떤 분들이 막 시시코인한테 너 돈 먹었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코리아 아빠 채널은 코인 광고를 결코 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신규 코인이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뭐 거래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광고 해달라는 요청이 가끔 들어오거든요. 네, 꽤 들어옵니다. 근데 저는 이 광고를 결코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구독이나 좋아요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제 영상을 쭉 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말 안 합니다. 지금 권유하지 않고 그냥 제 의견을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뭔가 오피니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막 저만 믿고 제가 그런 얘기 안 하죠. 그리고 저는 전업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저희 채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살 생각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의 목표는 스스로 생각하고 연구하여 독립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해가지고 유튜버들한테 많이 의존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정말 한 뭐 10개 넘는 그 채널들을 다 구독을 했었고, 그래서 거기서 막 또 유료 가입도 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차트 막 보고 연구하고 막 그렇게 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지 않고 내 스스로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독립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는 유튜브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저의 말에 의존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투자를 하고 있구나. 제가 일기잖아요. 코리아 아빠 투자 일기잖아요. 그러니까 제 의견을 이렇게 들으시고 다른 사람의 포지션이 저렇게 되는데 나는 저걸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I 가지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다 정보를 또 파악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번 현상을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이제 그 자꾸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막 리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만 좀 얘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가 투자했던 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막 다른 코인들, 제가 투자하지도 않았던 코인들에 대해서 잘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이제 팩트를 보자면 자, 제가 이제 완전히 갈아탄 시점 한 뭐 작년도 10월, 11월 이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6, 7개월이죠. 그러면 그때로부터 비트코인이 지금 어떻게 됐냐? 네, 쭉 하락을 했죠. 지금까지 쭉 하락을 해서 거의 30% 정도가 빠졌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더리움 볼게요. 이더리움은 거의 450만 원대에서 제가 이때 다 익절을 했으니까 익절이 아니죠. 이더리움은 손절입니다. 손절. 그래서 쭉 빠져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거의 뭐 300만 원대니까 거의 50% 정도가 50% 정도 줄었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50% 정도 기록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XRP 같은 경우는 제가 한 4,500원 선에서 다 익절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익절을 했기 때문에 쭉 보시면은 지금 거의 뭐 반토막도 더 났죠. 네, 그래서 이건 반토막, 그 다음에 50%, 30% 그렇게 다 떨어졌습니다. 자, 근데 팩트를 볼게요. 자, 이게 CC코인입니다. CC코인이 11월 달에 나왔죠. 이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네, 요 정도죠. 뭐 폭락이 있었나요, 여러분? 네, 거의 없죠. 이때 사셨든 뭐 언제 사셨든 다 익절이죠. 익절입니다. 근데 요때 물리신 분들, 만약에 2월 달에 고점일 때 물리신 분들은 아직 전고점 회복을 못 했기 때문에. 근데 전고점으로부터 지금 몇 프로 떨어졌습니까? 겨우 한 뭐 10%, 15%? 뭐 이 정도 떨어졌죠. 아예 뭐 0.2를 찍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뭐 잠깐 떨어진 게 거의 한 20%요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떨어진 거죠. 대부분은 지금 다 요 구간에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때 또 사셨던 분도 일부 있죠. 그래서 이때 사셨던 분은 요때 또 익절하신 분들도 있고, 이때 익절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CC코인은 사실 실질적으로 가격이 붕괴했다고 보기 어렵죠. 차트를 보시면 이게 팩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몇몇 회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격이 너무하다. 팔고 싶어도 마이너스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얼마나 마이너스인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CC코인 말고 이제 CNTN 주식을 사신 분들은 고점에서 만약에 5달러에서 샀다, 4달러에서 샀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맞겠죠. 그래서 그때도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레버리지 투자다. CNTN은 CC코인에 비해서 레버리지 투자기 때문에 갈 때는 더 가고
떨어질 땐 더 떨어지니까 그 변동성에 주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다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리두리 살자님도 타코인처럼 똑같이 오르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타코인처럼 캔톤도 이제 다른 게 다 망가지면 캔톤도 나가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CC코인이 붕괴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다만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굉장한 포모를 느끼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반도체 포모와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 거죠. 지금 다 대한민국 전체가. 그래서 반도체 현대나 SK 하이닉스나 현대나 삼성이나 뭐 LG전자나 몇몇 지금 뭐 몇 배씩 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거를 줍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전부 뭐 주식이 다 올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마이너스인 분들도 꽤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느끼는 이 상대적 박탈감이 대단하죠. 근데 지금 와서 지금 그럼 삼성전자를 살 거냐? SK 하이닉스 200만 원이 넘어갔는데 과연 이걸 지금 들어갈 거냐? 다들 지금 포모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코인 시장이 이미 다 붕괴를 했죠. 그래서 캔토는 사실 CC코인은 코인에 비하면 코인 시장 내에서는 이 정도로 가격 방어를 잘하고 있는 코인은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지금 가격 방어를 굉장히 잘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하고 비교를 하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만 그렇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런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그 뭐 2월 달에 정말 고점 찍었을 때 정말 다 팔고 두 배 갔을 때 다 팔고 그때 가서 삼성전자 샀으면 지금 얼마가 됐을까?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3배 이상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저라고 당연히 그 생각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저도 사람인데 저는 이육사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윤동주 같은 사람입니다.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라고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저라고 박탈감이 없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네, 근데 제가 처음에 투자를 한 다음에 처음에 비트코인에 올빵을 했었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판 다음에 그 XRP로 이제 제가 전량 갈아타서 수익을 냈었습니다. 그때 제가 XRP 홀더들한테 존경심을 가졌던 게 이겁니다. 인내심. 2018년도부터 이때까지 거의 뭡니까? 7년 동안 SEC하고 소송을 하면서 이렇게 눌려 있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와, 이 사람들의 인내심이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이때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 이때 제가 이 7년 동안의 이 시간을 난 잘하면 살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때 XRP에 몰빵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때는 못 팔았어요. 요때 못 팔고 결국 언제 나왔냐? 요때 나왔죠. 요때 고점에서 저는 다 익절을 했죠. 이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부터 어때요? 계속 떨어지고 있죠. 계속. 그러면 언제까지 떨어질 거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XRP의 어떤 그런 내러티브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봤을 때 이거 앞으로 쉽지 않겠다라는 게 제 결론이었기 때문에 이때 싹 익절하고 나왔던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하려면 이런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내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기와 배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CC에 다 몰빵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제가 처음에 CC에 투자를 했을 때 요때였습니다. 요때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계속 떨어졌죠. 계속. 제가 이제 투자를 통해서 분할 매수와 분할 그 익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때 계속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한 3주에 걸쳐서 CC코인하고 CNTN을 담았거든요. 그래서 평단을 계속 낮췄죠. 계속 낮춰가지고 0.8 정도까지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저는 아직도 익절 구간이죠. 아직도 익절 구간입니다. 거의 뭐 2배까지는 안 되지만 거의 한 80% 이상의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죠. 왜? 이때 저렴할 때 샀거든요. 그래서 이때 옮겨 탈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필요한 겁니다. 투자는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좌를 4개를 주식 계좌를 4개를 갖고 있는데 요게 이제 그 가장 제가 평단이 낮은 거. 가장 평단이 낮은 게 2.3달러에 이제 CNTN을 샀었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평단이 제일 높은 건데 2.68. 요게 이제 그 계좌 중에 하나죠. 그래서 평단이 낮을 때 이게 용기와 배짱이죠. 낮을 때, 똥값일 때 주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라갔을 때, 하이닉스 200만 원일 때, 그다음에 삼전이 30만 원 넘어갔을 때, 이때 포모에 해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CC 코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100만 개 이상을 채웠고,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제가 지켜본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왜 CC 코인에 대해서 캔톤에 대해서 무당이 될 수밖에 없었냐? 저는 6개월 동안 쭉 지켜봤죠. 뭘 지켜봤냐? 자, 매일매일 데이터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계속 이 데이터 캔톤 스캔에 들어가서 과연 이게 진짜로 거래량이 있냐? 액티브 어드레스가 늘어나고 있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번 볼륨. 실제로 소각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래서 작년에는 이게 30만 개, 50만
게 50만 달러, 30만 달러 이 수준이었어요. 작년 말까지만 해도 50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로 넘어오면서 이게 최고점을 300만 달러까지 찍었었죠. 300만 달러 찍을 때 0.22달러를 찍은 겁니다. 그때 팍 상승했다가 지금은 좀 줄어 있는 상태죠. 하지만 거의 제가 지금까지 지켜봤을 때 200만 달러 선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켜내고 있죠. 예,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왔고 데이터를 모니터링을 해왔고 또 하나는 캔톤의 생태계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지금까지 계속 지켜봤죠. 그래서 슈퍼밸리데이터가 지금 얘는 52개로 나오지만 정확하게는 55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밸리데이터 노드도 719개로 나와 있지만 지금은 한 850개가 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계속 보면서 소각이 어떻게 일어나고 생태계가 어떻게 확장이 됐고 또 오늘은 누가 밸리데이터 들어왔고 어떤 기관이 또 들어왔고 이거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온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RWA의 전체 자산에서 캔톤이 차지하는 비율 다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왔고 작년 11월 달부터 지켜봤을 때 내가 생각했던 가설들이 진짜 데이터로 증명돼 가는구나 라는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몰빵을 하고 버틸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습니까? TTCC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앞으로 7월 달에 이 50개 이상의 기업들하고 이 테스트 디지털 자산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이런 실험을 해보겠다. 7월 달부터 해보겠다라고 얘기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50개 기업 중에 대부분이 뭡니까? 전부 다 캔톤 네트워크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내년도 상반기 때부터 이제 스텔라 루멘을 하겠다는 그 뉴스 하나로 스텔라 루멘이 최근에 거의 80% 이상 폭등을 했죠. 그 뉴스 하나로 됐습니다. 근데 캔톤은 뉴스가 아니에요. 뉴스가 아니고 실제로 이게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서 실제로 레포 거래가 일어나고 있고 하루에 3,500억 달러 이상의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이 매일 200만 달러 가량이 소각이 되고 있는 거죠. 거의 이렇게 소각되는 거의 유일한 채널이 저는 캔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캔톤에 몰빵을 하고도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가격에 대해서 흔들리시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 전에 2달 전에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했었죠. 제가 이제 평단을 올리니까 평단가가 부럽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격이 내려가면 정말 매집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가격이 지금보다 떨어지면 여러분들 평단을 다 부러워했거든요. 야, 진짜 평단 부럽다. 근데 가격이 내려가면 사람들은 매집할 수 있을까요? 절대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흔들리죠. 불안하죠.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에 있어서 가격에 집중하는 사람은 결코 돈을 벌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투자에 필요한 건 전 딱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건너갈 용기와 배짱. 지금이라도 3전 하이닉스로 넘어갈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필요한 거죠. 저는 이때 이더리움을 다 던지고 넘어왔습니다. 이더리움을 던질 때 손절을 했죠. 거의 뭐 억 단위의 돈을 손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비트마인과 그걸 버리지 않았더라면 비트마인 35달러 평단 안팎에서 다 버렸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게 평단이 거의 4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손절을 친 거죠. 그때 만약에 손절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18달러, 19달러입니다. 그거를 건너갈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떨어졌을 때,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리고 떨어졌을 때 버티는 인내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버텼더니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버텼더니 또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횡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의 길이 있는 거예요. 건너갈 용기가 있거나 아니면 버티는 인내심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 캔톤 무당 채널의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캔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올바른이라는 것도 제 주관적인 견해죠. 캔톤에 대해서 저는 편협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채널 주인장은 캔톤에 푹 빠져있는 편향된 투자자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캔톤의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되게 노력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를 그냥 한 사이드의 이야기로 듣고 여러분들은 또 캔톤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나 아니면 캔톤에 대한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하시고 스스로 투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혹시라도 만약에 캔톤에 투자하신 분들이 있다면 기회가 올 때 만약에 뭐 7월부터 10월 달까지 기회가 올 때 꼭 반드시 무조건 익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게 뭐 무조건 10배 갑니다. 100배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제 포트폴리오고 제 포지셔닝이지 여러분들은 이 캔톤을 통해서 뭐 이게 뭐 나중에 1.5배가 됐든 아니면 2배가 됐든 30%가 됐든 꼭 반드시 무조건 익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후회가 없고 원망이 없는 거죠. 나중에 야, 너 때문에 네가 10배 간다며 저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캔톤에 투자했다면 기회가 올 때 익절하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이미 익절을 하셨죠. 0.6달러에 사셔서 0.06달러에 사셔가지고 0.11달러에 다 파신 분도 계시고, 예, 이미 아이디 제가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처럼 익절하셔가지고 다시 안 돌아오셔도 돼요. 네, 그래서 캔톤을 가지고 여러분들 부를 불리는 데 있어서 예, 도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제가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의 그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 훗날에 나는 어디에선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하겠지. 숲속에 두 갈래길이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했노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네, 저도 이 길이, 제가 택하는 이 길이 사람들이 적게 가는 길,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보다 XRP보다 분명히 적게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선택했을 때 과연 제 미래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제가 그걸 모르죠. 네, 인생은 모릅니다. 그 불확실성과의 게임이죠. 그래서 저는 용기가 필요하고 배짱이 필요하고 인내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달라지겠죠. 폭망하거나 아니면 뭐 인생에서 뭐 은퇴가 가까워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어떤 길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인생인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